됩니다. 네, 미네랄 채취는 진영 선수가 막판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일장 선수 이제 멀티를 물론 많이 먹어서겠습니다만 비슷해요. 개수는 확실히 조일장 선수가 2배 가까이 먹었네요. 네. 자, 느리게 정찰을 하면서 뭐 정찰 가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자원화하고 자신 있게 갔던 안 보고 상대가 뭐 하는 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던 플레이했던 진영 선수 어떻게든 진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자신도 더블 커맨드로 부유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조일장 선수 역시 부유하게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뮤탈리스크로 머리를 잡아주는 등 재미도 좀 봤었고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전까지 지금 그 러커가 어떤 그 방어만 돼 있고 이제 공업은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머리는 공방일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 싸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공이업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러커가 공업이 되었고 안 되었고가 머린 메딕과 러커와의 싸움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SK테란을 구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파워풀한 어떤 보병의 능력과 더불어서 컨트롤, 거기에 베스까지 맞춰주게 되면 저그의 어떤 그 러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일장 선수의 어떤 그 폭발적인 어떤 생산력과 전투 능력이 그걸 상쇄한 겁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 체제는 탱크 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안 가는 건데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꼬인 겁니다, 진영 선수는. 네. 베스를 저렇게 뭐 첫 1회 돼 있다가 지금 나왔다. 지금 방금 전까지는 디텍팅만 했어요. 어쨌거나 진영 선수는 그 SK 테란 그 어떤 이 머린 메딕과 사이언스 베스만 가지고 적으로 상대하는 SK 테란에 있어서 가장 그 테란 선수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머리는 컨트롤인데 일단 그 진영 선수는 그냥 그 생더블을 성공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7시 지역도 아주 그 어떤 전투 위치가 유닛이 공격 유닛이 빠르게 조달될 수 있는 위치 역할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일장 선수는 뭐 아주 뭐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었고요. 네. 디파일러 옵션까지 왔으면 뭐 경기 뭐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조일장 선수가 4강에 진출하고 진영 선수는 아쉽게 다음 대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 관심 모으고 있는 대결이죠. 이재동과 송병구입니다. 두 선수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유일한 약점 저그전을 극복. 박명수와 박성준 그리고 이재동마저 제압하기 시작한 송병구. 송병구의 2회 연속 스타리그 우승을 막고 자신이 먼저 2회 우승의 고지를 점령하려는 이재동. 2회 우승을 노리는 두 선수의 대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바투 스타리그 8강 이재동 대 송병구. 바투 스타리그 결승전에서 만나야 될 두 명의 선수들이 공교롭게 8강에 넘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타는 점점 늘어나는 거고 우승자도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거고 이재동 선수 충격에 1패를 당했는데 이재동은 그 패배 자체 궁지에 몰려있다는 자체보다도 졌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그가 우승한다면 1순위 저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동 선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프로토스도 이 선수 굉장히 무서운 선수인데 최근에 송병구 김태경 선수에게만 쳤어요. 이것도 이재동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이재동 입장에서는 일단 했다면 무조건 다 이기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런 약간의 그 5점 작은 점 하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뭐 데이터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재동 선수가 연습 때는 토스한테 거의 아예 안 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토스전 승률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동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화가 나 있는 이재동이야말로 진짜 이재동이거든요. 3위 맞서는 송병구 힘든 상대입니다. 본인도 잘 알고 여기서 이겨도 이재동인데요. 그렇죠. 조일장인데 그래도 그 힘든 걸 뚫는다면 송병구예요. 8강에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나 기복이 많았습니까? 승률 자체도 오르락내리락 반복. 거기에다가 모든 프로토스의 관심은 김태경. 이런 송병구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재동 선수를 2차전에 꺾으면서 기세 좋죠. MS에도 지금 기세 좋죠. 프로토스 2회 연속 우승할 수 있는 찬스 마련할 수 있죠. 송병구 선수도 이제 또다시 자신의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송병구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토스전하고 테란전만 하면서 우승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시즌에는 맵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그를 줄줄이 잡고 결승전 올라가서 김태경 또는 정명훈을 잡고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송병구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오히려 이런 시련이 송병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저그만 잡고 끝까지 갈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인데 근데 아무튼 이재동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최근 10경기 기준 성적 좋아요. 6승 4패. 거기에다가 프로토스는 6승 4패. 근데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그 어떤 승승장구하던 프로토스 선수 최근에 2연패라는 거. 어쨌든 이재동 선수에게 지금 흠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에 크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이제 중심 잡고 있습니다, 송병구. 예, 그래서 최근의 성적이 매우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저그전에서 성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점점 이기고 있다는 그리고 상대하는 저그들이 다들 진짜 팀의 에이스급 저그들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그렇죠. 이재동, 박성주, 박명수. 대단하죠. 네, 삼성전자 칸 송병구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의 모습인데 취업을 송병구 그런데 이제 맵 부분을 테란대 저그전을 얘기할 때 맵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데 왕의 기한에도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만 2, 3경기는 신축폭령과 다리 눈물로 가요. 그렇죠. 예, 왕의 귀환은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에 비해서 또 이제 최근 들어서 프로토스가 워낙에 많이 이기고 있었던 맵이기도 하고 또 송병구가 이제 이 성적이 좋았던 맵이기도 한데 근데 2경기가 신축풍령 그리고 특히나 3경기는 달의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축풍령에서의 경기도 송병구 선수의 굉장히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나 이제 3경기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재동 선수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웁니다. 네.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가 첫 경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이재동 선수 팬들이 이재동 가면 패승승이고 일단 한 경기 그렇죠. 치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맵 분위기는 분명히 적에게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이 경기를 내주고 다시 1대1 상황이 되면 이거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맵 분위기 모든 것이 이재동 선수에게 웃어주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는 어쨌거나 지난 그 왕의 기한에서의 어떤 경기를 잡은 마당에 이번 경기에서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캐리어네요. 요즘 캐리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참 제가 중계할 때 보기 힘든 캐리어를 저렇게 배지로 보게 되네요. 네. 유니스로 보지만 배지로. 근데 요즘 캐리어의 활용도가 좀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경기하는 맵들에서는 캐리어 나오기 좀 힘들고요. 네, 완전 쇼타임으로 가야 되만 나옵니다. 자, 두 명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송병구와 이재동이 붙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네, 전신만국 끝에 8강에 합류했고 남은 2, 3경기 맵이 송병구에게 어려울지라도 이번 대회 아무래도 송병구는 연속 우승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속 우승 노리고 있고 연속 결승도 정말 한번 가면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거죠. 이묘한, 그리고 강민, 이윤열 이런 선수들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준우승의 시련이 결국 우승을 만들었고 최근에 어떤 시련이 또다시 송병구 선수를 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송병구 선수 기준으로 첫 번째 경기 왕의 귀한 프로토스 승률 60%, 그런데 신축풍령 하면서 37%로 뚝 떨어지고 달의 눈물까지 가면 23%로 프로토스는 적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끝내냅니다. 3경기로 가면 거의 암흑이에요. 그리고 대세는 패승서 이거 완전 이재동 분위기로 갑니다. 네, 김캐리 화이팅입니다. 아니 하나 둘 셋 한 분도 화이팅을 안 해주셨어요.
야, 이건 뭐, 여기가 뭐 낚시장도 아니고. 예. 네. 반장 선거 출마했는데 한 표 나온 거하고 비슷한 그룹이 아닌가. 자,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송병구 선수의 프로브가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막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아무래도 정면 승부를 통해서 2, 3차전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필살기성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근데 이재동 선수도 그걸 충분히 캐치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운영 대결이 아니라 빠른 프로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뭔가 초반에 예. 힘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축풍령 맵에서는 그 송병구 선수가 물론 그 역전패를 당한 적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냥 원게이트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오버로드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앞마당에 지금 파일럿 듣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들켜도 상관없는 어떤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짓고 하더라도 드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플레이를 하더라도 본진에서 그냥 또 출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테란전 상대로 사실 많이 보여준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그전 상대로 지금 운영을 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선포지예요. 그럼 뭐 이어라도 가는 겁니까? 예, 상대 입구를 틀어막고 야, 이건 정말 과감하네요. 네. 그런데 오버로드 확인합니다. 이제 봤어요. 뭐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아예 막아버리네요. 네. 자, 이재동 걸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될지. 자, 빌드도 수정을 해야 될 테고요. 작전 동안을 네. 어떻게 참을 것인지요. 이거는 프로그램 막 들어갔나요? 아니, 저글링이 빨리 나오더라도 캐논을 막 지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런 막히는데요. 이거는 예. 스포닝볼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성큰으로 버티네요. 아니 근데 버티더라도 일단 어쨌건 저우가 본진 플레이를 완전히 강요받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저글링은 포기하고 레어가 빨리 들어갔고 뮤탈리스크가 최대한 빨리 뛰어서 프로토스의 본진을 노린다든지 뭔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도. 네. 서클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포닝볼 타이밍이 너무 근데, 늦어요. 네, 이재동 선수의 대처가 지금 뭐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굳이. 왜냐하면 일단 성큰으로 대비하게 되면 굳이 초반에 무리하지 않더라도 나가진 못하더라도 아예 뭐 빠른 테크로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를 보거나 해처리 하나 더 늘리면서 성큰 대비되는 시간 동안에 뭐 들어 확충한다든가 굳이 어떤 그 이재동 선수가 서두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다. 지금부터 추스러 나가야 돼 이재동. 일단 어차피 프로토스는 시야 확보는 안 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죠? 근데 저글링 나와줘야 되고요. 거기다 네. 언덕 위쪽이기 때문에 저 캐논 파괴할 수 있거든요. 성큰으로. 저글링 나와야 돼요 일단. 네, 지금 드론 피해까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요. 드론 하나 잡혔죠? 자, 언덕 위에 이점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성큰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네, 무조건. 돈이 얼마죠 서클이? 드론 잡는데 치중하지 말고 송병구 선수가 질럿으로 한기 더. 하긴 이재동 선수가 워낙에 가난한 상황이다 보니까 드론 잡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조금 전에는 질럿이 그냥 올라가자마자 성큰을 막 때렸으면 언덕 아래쪽 그 캐논이 성큰 같이 때려주면서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저 좋은 위치의 성큰을 송병구가 잡고 시작을 했으면 이거는 이게 지금 대처가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송병훈 선수는 본진에서의 태클을 지금 생각 못하게 되거든요. 파일을 하나 찍고 있어요 본진.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뮤탈리스크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원해처리 뮤탈이 뭐 얼마나 위력적이냐 하겠지만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상대 예. 넥서스 근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서클이면 정리될 거 본진 아니에요. 파괴됐어요. 이거 본진에서 지금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네, 수 있는 드라곤이 나온다고 상황인데요. 하더라도 드라곤이 나와서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첫 나왔던 질럿으로 올라가고 지어지고 있었던 그 사거리 닿는 성큰을 때리기만 했어도 이거는 어쨌건 언덕 위쪽으로 쏘다 보니까 미스샷도 가끔은 나고요. 근데 이재동 선수가 참 침착하네요. 네, 저글링으로 캐논 대신 맞아주면서 네. 축구입니다. 길 뚫렸어요. 당황해서 드론을 끌고 나올 만도 한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침착하게 그냥 언덕 쪽에 성큰을 짓는 판단. 굉장히 좋았어요. 네, 물론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 쪽으로 탱크들이 무난히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뮤탈리스크 뜨면은 뭐 거의 끝난 건 다름없고요. 그 첫 번째 질럿으로 근데 그때 지금은 뮤탈리스크 방어를 캐논을 한다고 해도 커세가 나와도 소용없는 게 이 저글링까지 소수 가게 되면 못 막거든요. 네. 송병구 이 정도 송병구가 대처가. 기대했던 게 어느 정도죠? 야, 이거 지금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침착하게 대응이 그렇죠. 좋습니다. 이재동의 그 침착한 대응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게 뭐냐면은 맨 끝에다가 일단은 크리콜로니를 지어가지고 일단 지은 크리콜로니를 성큰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걔는 완성시켜봤자
저 밑에 지어지고 있는 캐논에 안 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립 콜로니를 지어서 크립을 넓힌 다음에 네. 그 아래쪽에 있는 건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성큰 콜로니를 빠르게 지은 네. 이게 이재동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지금 판단을 잘했다는 거고요. 송병구 선수가 가진 어떤 그 위기는 상대 뮤탈리스크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 저글링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 하나 더 늘린 판단은 아주 좋고요. 지금 저글링이 함께 왔을 때가 송병구 선수 위기거든요. 네. 저 캐논 지압당하면 일단 본진에 캐논 하나 더 지어야 돼요. 네. 과감하게. 이제 모든 병력은 봅니다. 네. 여기 뭐 정지랑 상관없어요. 송병구 선수에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그에게 그 본진 플레이를 강요를 했고 초반에 가뜩이나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드론도 막 잡았고요.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프로토스가 감내했어야만 했던 손해에 비하면은 그래도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닛 카운트가 둘 다 뭐 20이 안 됩니다만 이재동은 벌써 공중 유닛인 뮤탈이 모이고 있거든요. 같은 뮤탈 비슷하게 달라요. 캐논은 어떤 상대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대비는 되겠습니다만 게이트웨이 자체도 없고 물론 뭐 저그도 가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일단 프로토스도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참 앞마당 가져가고 그 이후에 러커 뽑고 대처를 해도 이거 프로토스가 좋은 게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재동의 플레이가 또 놀라운 게 지금 같은 경우 계속 도망간 뮤탈리스크만 다 죽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거리 안쪽에서 막기 시작했는데 도망치면은 쫓아가면서 다 잡는단 말이에요. 프로게이머 컨트롤로 그게 가능하니까 확 돌아서 더 때려주면서 지금 스커지 도착해 심리적으로 이런 위협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는 지금 커세어 떨어지면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니까 커세어를 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수비적으로 가는 걸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드론 뽑고 러커 소수 가서 앞마당 지역 쪽에 딱 보로시키면 이거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도 결론적으로는 본진 플레이하는 저그와 앞마당 먹은 저그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동이 아무 선택 여지에 따라서 히드라로 체를 전환하면서 꼬정 승부수를 한번 띄울 수도 있고 아무튼 이재동 어려운 위기 넘기면서 이제 안정화 직전이에요. 그 성큼만 어떻게든 성큼 콜로니를 완성되기 전에 질럿이 먼저 막 때렸으면은 굉장히 많은 HP를 깎은 상태에서 콜로니로 변하면서 HP가 더 줄지 않습니까? 원래 크리 콜로니에서 성큰으로 변태하면서 HP가 확 더 줄고 언덕 아래쪽 캐논하고 질럿이 같이 때려서 그 성큼만 제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언덕 아래 캐논의 힘을 빌어서 저글링하고 질럿들이 싸워주면서 질럿만 모이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기회를 송병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앞마당 자체가 러커에 의해서 버로우되기 전에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그게 되려면 일단 질럿이라도 뭐 나와야 질럿이 나가서 앞마당 파일럿 찍고 캐논 짓지 않겠습니까? 저걸링이 상대편 방어체제 봤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뭔가를 확인했어요. 이거는 지금 앞마당 자체를 가져야 너무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뭐 저그도 그게 부유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는 본진 플레이로 승부를 봐야죠. 그 대신 송병구 선수는 커세어를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저 많이 모은 커세어로 뮤탈리스크 지금 이재동 선수도 뮤탈리스크를 계속해서 지금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럴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게 막힌다는 게 크죠. 지금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잡으려면 앞마당을 그냥 무난히 가져가야 되는데 질럿 하나 남았는데 지금 캐논 둘이 이런 핵심 건물들이 다 맞죠.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닥템플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버텨주는 게 중요하겠고. 자, 게이트가 몇 개나 있을지 본진 쪽에. 자, 뒤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게 답니다. 이러면 상해인지도 알아가겠네요. 상대편 예방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그렇죠. 오버를 잡고 있어요.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일단 오버로드로 히드라리스크 생산을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크가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치네요. 다크 나올 거 알고 그 전에 치를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도 커세어 빠진 거 보고 바로 뮤탈리스크 달려드는 이 판단. 이제는 자템이 나와서 막더라도 유타로 할 겁니까? 이 급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크 한 개 나와도 소용없네요. 지금 일꾼 다 잃었습니다. 유타로 어떡합니까? 커세어라도 빨리 와야 돼요. 커세어가 그냥 멀뚱히 놀고 있느니 가서 이제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플레이 그거 자체는 좋았는데 그렇죠. 이재동이 그걸 놓친 리가 없는 거예요. 비교적 세 번째 맵보다는 승률상 나은
37%의 신풍경이죠. 아직 수평적인 작전할 것이 없는 송병구예요. 무엇보다도 노련하고 침착한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 이러니까 최고의 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칫 멋진 테스트가 끝났어요, 송병구에게. 그럼요. 큰일 날 뻔했죠. 이재동 선수. 네. 2대0으로 또 패할 뻔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건데 너무도 침착한 운영으로 잘 잡아낸 거고요. 네, 어차피 송병호 선수 저런 필살기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통하면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 어차피 질 거 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결국 승부는 마지막 3차전에서 결정 지어야죠.